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이번 달은 참 많은 기념일이 있죠. 기념일 가운데 하나가 스승의 날인데 정작 교사들은 불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에 휴업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가 하면 교사들 사이에서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교육의 날이나 교사의 날로 바꿔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교권 침해는 물론 학력 저하나 학력의 양극화 문제로 교육 현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세 분 토론자께서는요. 스승의 날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코로나19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간단히 소견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종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기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스승의 날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스승의 날이 정말 교육을 생각하는 중요한 날이다. 또는 사제 간에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러한 소중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스승의 날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꽃안송이나 또 뭐 선물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승의 날이 우리 사제지간에 정을 나누고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날로 발전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 대표께서도 학교 다닐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죠. 네, 자 김영란법 이후 느끼는 학부모들이 느끼는 스승의 날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 다를 텐데요. 저는 김영란법 이후에 마음이 편해지신 학부모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스승의 날인데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뭔가 마음을 더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또 선물을 하자니 내 아이만 잘 봐달라는 것 같아서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근데 제 경우를 보면 저희 첫 아이가 공립 유치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유치원에서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도교육청에서 발행한 거였는데 스승의 날을 맞아서 다른 선물은 하지 말고 카네이션 한 송이면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받아보고 정말 마음이 딱 놓이고 편해졌던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우식 전북 청소년 교육문화원 이사장님. 네. 자, 올해는 스승의 날이 주말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스승의 날에 휴업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정 이사장께서는 스승의 날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주말이 아니어도 스승의 날을 재량 휴업일로 삼은 학교가 많아진 것이 10여 년이 지금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들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저는 사실 무슨 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래 처음 취지하고 달리 본질이 퇴색되거나 형식화되고 많은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무슨 선물이나 하는 날 정도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물질 중심 사회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승의 날이 교육 주체들이 각자 서로를 성찰하는 날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교사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교사인가,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네. 본분을 뒤돌아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기중 기자님. 네네네. 스승의 날의 의미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만은 확실해 보여요. 네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교권 추락으로 꼽는 네,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실제 교육 현장에 느끼는 분위기는 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떠다 이렇게 이런 그 지경까지 다다랐는지 정말 참 안타깝고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교권은 이 교사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우리가 세워주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교권 침해 현상이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에 비해서 2019년에 보면은 2배 이상의 그 교권 침해가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교권 침해가 줄어든 그런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그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또 설문조사가 좀 되었는데요. 선생님들은 반절 이상 50.6% 정도나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권 침해에 대해서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그 하나가 이 학부모와의 그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데 그런 생활 지도에 좀 어려운 점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권 그 침해 때문에 지금 학교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께서는 이 제대로 된 그 아이들의 그 이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폭행이나 또 폭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생님들을 위한 교권 보호 내지 교권 수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하고 도와주셔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우식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교권 추락의 문제는 뭐 이제 여러 원인이 있죠. 뭐 교사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북 교육청의 저는 역할의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수많은 교권 침해 현상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교육청은 지금 거의 뉴스화되지 않은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사회적으로 단호한 시그널을 주어서 그것이 명백하게 단지 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폭력이고 특히 여교사들 같은 경우는 대상으로 그 성희롱 같은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범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호한 시그널을 줘야 되고 교사들의 또 소신 있는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책임을 이제 교육감이 져줘야 되죠. 왜냐하면 결국 책임이 도교육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계에서 유일한 선출직이 교육감이기 때문에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명확하게 교사들의 잘못까지 지금 감싸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교사들의 소신 있는 교육 활동은 내가 철저히 보호해준다, 보장한다 하는 그런 사회적 신호를 명확히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임성희 대표님. 학부모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요. 네.
자, 교권을 학생 인권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사실 같이 존중돼야 하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상충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다. 교권이라고 하는 건 교육자로서의 권리잖아요. 그래서 교육 활동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가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학생 인권 학생 인권도 당연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존중받을 권리인데 전북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보면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 체벌받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머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침해받는다. 이거는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권리를 조금 과장되게 해석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부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당연히 선생님들 굉장히 존중하고요. 신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존중하고 믿고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식 이사장님. 네. 지난해죠.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네네. 휴대전화로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학생이 적발이 돼서 네네. 퇴학 조치를 당했어요. 자, 이런 결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또 보완책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처음에는 작은 되게 침해로 나타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은 침해로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어떤 태도로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되는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교권의 위상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하나의 지금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교사 권력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고 학생들이 열악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학생 인권이 부각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하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조급해할 필요 없고 이것이 결국은 한쪽의 인권이 올라가면 전반적인 인권의식이나 인권 감수성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교권도 결국은 존중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간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추진하는 그 기관에서 도교육청에서 그걸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지금 학생 인권이 막 굉장히 좋아졌느냐 저는 그렇게도 보지 않거든요. 거의 법만 만들어놨지 조례만 만들어놨지 그게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역할들을 교육 당국에서는 좀 더 해주고 그래서 그게 학교에서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교육청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학부모 대표로 나오셨으니까요. 네. 최근에 근데 교권 침해 사례에 보면은 네. 학생도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네. 학부모에 따른 교권 침해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교조에서 최근에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면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제 1순위예요. 이제 그다음이 이제 학부모, 학생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이 교권 침해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학생 안전 지도에 대한 불만, 아니면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 과정에서의 불만, 그리고 학교 안전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SNS가 좀 많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밤에 늦게 자기 아이, 그러니까 한 가정 아이들, 두 가정,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SNS로 자기 아이에 대한 지도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모,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학부모들이 조금 그런 방식으로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꼭 교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부모들의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아이들에 대한 기대,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교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 교사들은 그것을 교권 침해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규정 기자님께서도 할 말 많으시죠? 네, 네. 예. 지금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는 사이버 이 교권 침해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그러한 이 수업 준비에 대한 원격 수업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이버 폭력으로 그 수업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또 선생님의 신상을 갖다가 SNS를 통해서 유포하는 행위라든지 또 학부모님의 그 수행 평가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것에 대해서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교권 그 침해에 좀 들거든요. 그런 교권 침해는 잘못하면은 우리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런 문제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학부모님들이 학생 앞에서 선생님에 대한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교육적으로 아주 치명타입니다. 그 아이를 망치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만이라도 부모님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그다음에 이러한 감사의 말씀을 표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그 아이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밝은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은다 그러면은 서로 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만 양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좀 못마땅하지만 선생님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100%는 아마 만족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그 아이를 위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 문제가 있지만 교권 침해도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최근에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게 하나가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와 학력의 양극화 문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먼저 정우식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양극화가 부각되었다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었고 또 학력의 양극화를 위해서 정말 교육부나 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느냐 생각해 보면 거의 신경을 안 쓴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 시스템도 코로나 때문에 더 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많듯이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좀 더 저는 부각됐을 뿐이고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회 지금 다방면에서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 저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라고 보는데 교육 양극화도 역시 그런 맥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교육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재정이나 그 노력들을 더 투여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그걸 해소할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현상을 진단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정말 우리가 그 드러난 현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건가 이런 합의를 코로나를 기회로 좀 제발 그런 쪽으로 좀 더 사회적 노력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성희 대표님.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력 저하와 양극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교총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교사들 대상으로 했는데 교사의 80%가 코로나 이후에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양극화를 많이 심화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62%가 동의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고요. 작년에 시작된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사실은 학교에서는 평가를 보면 중위권이 없어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런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최근에 전교조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총 7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 생활변화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5월 4일 날 그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 결과 발표에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혼자 하는 공부여서 집중이 안 된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데 물어볼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한 아이들이 63.1% 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별로 요번에 4월 말 5월 초에 이제 1차 고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 회원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인데 거기에 반 아이가 30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100점이 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반 평균은 68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중위권이 없어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수학 점수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어도 기초학력 미달, 학력 양극화, 지역 간 학습 격차 이런 문제는 계속 되어 왔어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더 심화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정책이나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 되고 중요한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기초학력 문제를 대개 해결하려고 하면 정책과 예산으로만 대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자발성이나 분위기를 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든 학부모든 사회적 조력자든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주고 이들이 정말 기초학력 문제나 양극화 해소에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이 그렇게 발휘돼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사들이나 학부모나 사회 다양한 시스템들을 이렇게 북돋워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예산이 투여돼도 안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대개 리더십은 각각이 다 고립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시스템으로 연결해주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해줘야 되는데 각각 전부 각 주체들이 고립되도록 만드는 그런 저는 약간은 좀 뭐랄까요 독불장군식 리더십을 보여왔다.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서 각 주체들이 정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런 일에 나서도록 우리 전북에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전북의 아이들이 그런 쪽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줄 건가를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회장님.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학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고 해요. 네네. 어떻습니까? 네네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좀 더 벌어졌다. 이렇게 각종 그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작년에 그 1학년 5월 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문자 미해득하는 그런 그 아이들이 2~3배로 지금 늘었다 하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기초 학력의 미달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학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 이런 아이는 아까도 여러 우리 패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그러한 영향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학력 기사가 좀 더 나오고 있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좀 나오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그 기초 학력이 지금 아까 우리 정우식 그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기초 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초 학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사실 아까도 드렸지만은 뭐 예산이나 제도 이렇게 그런 것을 좀 고쳐서 지원을 해줘서 끌어올리자 하는 그런 방법들은 과거에도 지금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 위치에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법을 좀 국가에서 좀 만들어줘서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법망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법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전문가인 기초학력 전담 선생님들이 나서서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후에 남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사실 학부모님들은 왜 빨리 우리 아이를 학교시켜야지 시키지 않냐 하는 그러한 좀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만 남겨서 이렇게 기초학력을 지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 불편해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손을 좀 쓰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기초학력 그 아이 반들을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저희 학교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아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애로사항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답보할 수 있는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돼서요. 근데 제가 꼭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같은 학력의 양극화는 그만큼 우리의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건지 좀 짧게 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희 대표님. 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정도 되는데 20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 생활 지도도 가능하고 학습 지도도 가능하고 저는 그게 가장 큰 방법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대면 수업 가능하고 감염병 위험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감염병 위험에 노출을 줄이고 그리고 대면 수업의 질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종 회장님. 예. 저도 전적으로 우리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교총, 전북교총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이 일찍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저희가 법제화하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주장을 좀 하고 좀 있는 것이거든요. 학생 수가 많으면 아이들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지도도 그렇고 또 학력 신장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각기 개성이 다르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학급당 학생 수만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의 그 교사의 그 질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국가에서 아니면 또 이 지방자치단체나 도교육청에서 좀 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우식 이사장님. 예, 저는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작은 학교가 많은 전북에서는 시골 지역, 시골의 작은 학교들은 전부 대면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0인 이하는 아니더라도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전북은 학력저하를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책임 회피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갔어야 되는데 좀 저는 오히려 그러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방금 두 분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런 작은 학교가 가진 특성을 우리 전북 교육에서 어떻게 이제 살려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네.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회적 연대가 더 중요해지고 가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고 가정의 역할을 교육에서 가정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권 추락의 실태와 배경, 또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과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스승의 날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는데요. 교권을 지키는 일은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많은 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